뻔한 톡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1995년) H대학 음악개론 수업 중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공대 과목이라 우습게 생각한 음대 학생 10명은 기말 시험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술술 풀어가던 시험 문제 중 재즈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몰랐던 학생들은 조교를 바라보며 입으로 물었습니다. 재즈 고향이 어디예요? 조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뉴올리언즈. 그것을 본 음대 학생 중 한 명이 소곤거렸습니다. 뉴욕이래. 시험을 본 10명의 음대 학생은 모두 뉴욕이라고 답을 썼고 당연히 그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답을 찾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첫 곡 엘라인 예배 실황 중 한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우리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내일 가시죠.
아빠라 부를게. 아빠라 부를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게. 우리 조용히 아빠라 부를게. 아빠라. 펀 뻔아. 안녕하세요. 뻔뻔한 톡송. 오늘은 여그나의 뻔뻔한 클래식입니다. 격하게. 아,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재즈의 고향은 어디예요? 뉴올리언즈입니다. 아. 네, 그 진짜 조교분이 뉴 해가지고 그니까요. 제가 흐려- 뉴욕이라 네, 그랬어요. 뉴욕이래. 틀린 답이었죠. 네.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네. 뉴올린즈에서 네. 재즈가 시작되었고요. 흔히 음. 오음계 그리고 싱코페이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궁상각치우죠. 네, 오음계 우리나라 오음계는 궁상각치우죠. 궁상각치우. 네. 오. 근데 서양식 음계로 표현한다면 궁상각치우는 라도레미솔이고요. 재즈에서 사용되는 오음계는 레파솔라도입니다. 네, 레파솔라도 뭐 이렇게 레파솔라도레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재즈 음계를 오음계를 잘 나타내는 노래가 있어요. 아. 오수제너 오수제너 아시죠? 불러볼까요? 알아요. 네, 시작.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벤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포스터의 노래입니다. 네. 아, 오늘의 작곡가가 바로 네. 포스터라서 이 곡 포스터. 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 프로는 아니에요. 클래식 프로기 때문에 오늘의 클래식. 작곡자는 재즈를 클래식으로 승화시킨 조지 거슈윈입니다. 아, 제가 클래식도 재즈가 있어요? 재즈를 이제 클래식의 한 그 장르로 넣은 작곡자인 거죠. 네. 아니 제가 대본을 살짝 보고 공부를 좀 오, 네. 했습니다. 조지 거슈윈 1898년에 가난한 러시아 유대계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37년 사망했습니다. 네. 현대 음악이라 불리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적인 성격과 수법을 가장 잘 발휘시켰다고 평가받는 작곡가입니다. 네, 저보다 80세가 더 많으세요. 딱 80세. 네, 아, 네. 그래요? 네, 거신이라면 그 서머타임, Summertime. 뭐 예, 이런 들어봤죠. 노래죠. 좀 더, 그게 유명하죠. 네. 길게. 영화 음악도 많이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유명한 곡들 되게 많이 예. 작곡했어요. 와. 썸머타임은 거시윈의 오페라인 포기와 베스라는 작품에 나옵니다. 거시윈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F 장조는 그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의 프리 스케이팅 아.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 거시윈의 곡 중에 심포닉 재즈라고 불리우는 곡이 있는데요. 네. 바로 랩소디인 블루입니다. 좀 이 많이 곡에 들어봤는데. 대해서 네, 유명한 곡이에요. 이 곡에 대해서 은원이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즈 왕이라는 별명을 지녔던 지휘자 폴 화이트먼이 거시윈의 재능을 발견하고 현대음악의 실험이라는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부탁합니다. 거시인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와 당구를 치고 놀다가 친형이 가져온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난리 났네. 예, 거기에는 조시 거시윈이 열심히 재즈 협주곡을 작곡 중이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5주. 거시윈은 보스턴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여기 혹시 이 멘트가 거시인 멘트인가요? 거시윈 멘트. 아, 네. 해봐요. 그건 기차 아니었다네. 열차 바퀴에서는 그 나는 털컹 소리에는 작곡가가 좋은 자극이 되지. 종종 마찰에 의한 큰 소음이 나는 가운데서 음악을 발견할 수 있거든. 마치 악보에 적혀 있는 것 같다네.
역시 거장은 다르네요. 기차 타고 가다가 소음을 들으며 악보를 머릿속에 그렸다니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네. 와.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이러는 거 아니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 아니야, 그 끼 리듬을, 이런 소리 이런 거 리듬. 나오고. 계속 끊임없는 음, 리듬. 네. 그러게. 아, 네, 참. 1부 끝곡으로 네. 랩소디 인 블루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재즈하면 또 생각나는 악기가 있죠. 네, 바로 색소폰입니다. 근데 예. 거시윈이 재즈를 클래식화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도 재즈 악기 색소폰을 클래식화시켜서 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오, 예. 소개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냐? 자, 그분이 누구냐? 어, 강원도 역삼사 같은. 태백 당관총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용감하게 이겨내는 큰 동화 같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 한양음대 미국 피바디 음대 석사 및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현재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이고요. 그리고 세계를 넘나들며 무려 1000회가 넘는 공연과 100여 장이 넘는 앨범에 색소폰 연주로 참여, 개인 정규 앨범, 아유 발음도 안 되네요. 정규 앨범 무려 4장의 장. 발매를 하셨다네요. 네, 와, 클래시컬 굉장하네요. 색소포니스트 심삼종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M 아티스트로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 교수로 지금 후학들 양성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심삼종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유명한 분을 모셨네요. 저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네, 좀 바짝 가까이. 네, 네, 제가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는 아닌데. 네. 드실 거는 네. 옆에다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클래식, 재즈, 팝, 찬양 그리고 간증까지 굉장히 네.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처음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예. 사실 저는 뭐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고향이 강원도 탄광촌 사북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두메상거리인데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이렇게 셋째로 또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북에서 다닐 때는 전혀 음악을 접해보지 못했고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기계 공고를 인천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 인천기계공고에서 유학 오셨네요. 그래서 유학을 인천으로 갔죠. 서울까지는 좀 네. 가기가 좀 제가 네. 실력이 그래서 인천기계공고를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밴드부라 하잖아요. 관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네. 취미로 이제 색소폰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좋은 학교였나 봐요. 네. 그때 그런 당시 예. 80년대 얘기죠. 응답하라 19. 와, 근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인천 기계공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100% 취직이 되는 아주 와. 좋은 때였죠. 네. 네. 근데 좀 거기에 또 레벨 있는. 밴드부가 밴드부가 아주 오. 좋은 그래서 그런 색소폰을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접하게 됐는데 그게 네. 이게 전공까지 이어졌네요. 사실은 뭐 저도 전공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냥 취미로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 때 악기를 다뤘는데 참 좋다라는 이제 악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 군악대. 군대 군악- 다녀오셨죠. 그렇죠. 그죠? 맞죠. 군대를 갈 때 이제 군악대를 악기를 계속 배우면 좋겠다 해서 제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찰 대학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아. 경찰 군악대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군악대에서 계속 이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공자의 길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네. 이야. 근데 제가 그 리더로 있는 현악 사중주 팀인 콰르테스하고 심 교수님이 몇 년 네. 전에 인천에 있는 또 인천이네 거기도. 그렇네요. 네,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그 교수님 간증 집회할 때 같이 연주했는데 네. 그때 그 교회에 우리 대호 씨가 오늘 아. 비행기 때문에 결항돼가지고 그러게요. 못 온 대호 씨가 그 교회에 세션으로 있었대요. 아.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만났어요, 누나 봤어요 이러면서 그렇군요. 우연히 또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렇게 네. 하는데 대호 씨가 그때 심 교수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네. 전해달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간절한 소망이 만나고 싶다 그거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네. 그때 막 유학 시절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아우, 네, 진짜 그 듣고 꿈이 싶다. 이루어진 얘기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네네. 한 번 더 네.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네. 드리자면 사실 군대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내가 전공을 해야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또 교회도 조금씩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다니게 신앙생활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대를 한 5, 6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좀 제 인생에 좀 커다란 사건 사고가 찾아오게 됐죠. 제가 허리를
아주 심하게 부상을 음. 당하게 되면서 당장 이제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 받지 않으면은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네.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그냥 허리 고쳐달라고 사실은 이제 몇 주간을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음악에 대한 꿈을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음악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네.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알아봤는데 마침 한양대학교 음대 관현악과에서 색소폰 전공자를 처음으로 뽑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처음으로. 되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레슨 한번 못 받아보고 네.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한양대 음대를 시험을 보게 되죠. 기도해서 과가 생긴 거네요. 근데 야, 정말 할렐루야네요. 저를 위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와. 그 해에 진짜. 야. 그해 첫 그때 과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네. 이제 한양대 와. 음대에 합격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도 계속 못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96년에 또 들어오고 말이니까 한참 갭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뭐 진짜 매년 이제 학생을 뽑았던 건 아니고 처음 이제 음. 사실 클래식 색소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아직 역사가 한 25년, 30년도 안 돼요. 왜냐면 90년 초반에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일기생으로 합격하게 되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서울대, 연대 이렇게 뽑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 90년 초반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4, 50년 한국은 사실 25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색소폰 일기생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양대에 들어오게 되었죠. 네. 네. 와. 네, 예비하심이네요. 네, 와.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이제 계속 꿈을 꾸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정말 한양대를 졸업하고 가능하다면 정말 미국 유학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냥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사실 미국 유학 정말 돈 많이 들잖아요. 현실을 본다면 제가 꿈꿀 수 없는 꿈인데 그냥 막연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졸업과 동시에 먼저 CCM 그러니까 찬양 사역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97년, 96년 그때인데요. 사실 그때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이제 이 CCM 찬양 사역이 붐 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복음성가 가수 뭐 송정미 사모님, 뭐 박정호 씨, 뭐 김명 씨, 많은 소리엘 이런 분들과 이제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되고 또 앨범 레코딩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연을 처음 미국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꿈꿨던 그 기도를 계속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공연으로 왔지만 정말 이 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33살에 33. 예, 33살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33살에 이제 미국 와. 유학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네. 이제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제 아내와 함께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같이 이제 미국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와. 와. 네. 그렇게 그러면 그 유학을 가서 생활이 좀 어떠셨어요? 생활이? 정말 쉽진 않았죠. 왜냐면 그 학비가 이제 유럽 쪽은 학비는 좀 싸잖아요. 생활비는 좀 비싸고 유럽은 그렇지만 싸군요. 유럽은 네.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없었어요. 학비가 예, 없다가 학비가 없는 와. 학교도 요즘에 요즘에 있었어요. 이제 생겼구나. 너무 유학생이 많으니까 그렇죠. 학비를 좀 받자 예. 이래서 학비를 받고 그래서 있죠. 뭐 그 제자 중에 지금 허민이라고 음. 그 색소폰 영재 스타 강의도 나오고 영국에 있지 있는데요. 않나요? 프랑스에 프랑스. 예,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 중인데요. 한 학기 학비가 60만 원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정말 60만 원이요? 예, 싼 거죠. 아. 60만 원. 와.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데 근데 파리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피바디 음악대학교가 제 당시 한 학기 학비가 15,000불. 안 놀라시네요. 오. 1,500만 원. 감이 안 나. 여기 1,500만 원. 60만 원인데 진짜. 여기는 한 학기에 1,500만 원. 사실 어. 지금은 한 거의 뭐 1,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엄청 유학을 갈 때 음. 탈탈탈 끌어서 가니까요. 정말 한 학기 겨우 낼 수 있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반액 정도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와. 그래도 한 그래도 8,900만 원 많죠. 정도의 예. 돈이 필요하고 적은 생활비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믿음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을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제 석사 학위도 마치게 되고 또 전문 연주자 디플롬까지 학위 2개를 다 마칠 수 있게 우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교수님 바로 아, 네. 사실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학위 다 마치면 한국 오거든 모교에서 네. 정말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벌써 9년 전이네요. 와, 9년 시간이 전. 빠르네. 네. 9년 전에 이제 올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시간 강사로 채용이 되어서 이제 5년 6년간 계속 이제 학생들 사랑으로 가르쳤는데요. 2013년도네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강의 교수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강의 교수로 이제 승격이 되었죠. 네. 와, 승진. 이야. 승진이 되었죠. 예, 감사하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네,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들고 또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벤트 자체를. 네네. 예.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더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네. 하셨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탄광촌에서 어떻게 만났을까? 사실 탄광촌에서는 전혀 그 깜깜한 생활이었습니다. 전혀 저는 교회 한 번 못 가봤죠. 탄광촌에서는 교회 한 번 못 가보고 기계공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말에 처음으로 친구 따라 유학생활 하시면서 그렇죠. 네. 고등학교 유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네. 교회란 데를 이제 친구 따라 처음 이제 가봤었고요. 그런 친구 따라 몇 번은 이제 가본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계기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울 때 사실 허리만 다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또 그때 당시에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아버님이 또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약주를 좋아하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게 되시면서 한꺼번에. 그게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네. 나 좀 그렇죠. 만나라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부르셨네요. 하나님 저를 그러네요, 진짜. 부르시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대학에 대한 꿈을 주셨고 사실 이제 대학 준비하는데요. 사실 악기를 10분 20분도 악기를 못 불게 너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그래서 그냥 아파서. 제가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성경책을 거의 들고만 다니고 잘 읽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복음서부터 쭉 말씀을 음. 읽다가 또 연습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는데요. 사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나를 해방했다는 그 말씀이 막 정말 이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3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위험이냐 적시냐 칼이냐 사망의 권세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것이요. 저의 가장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골방에서 예수님을 제가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계획. 근데 사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 막 허리가 다 완치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10분 20분도 악기를 못 불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그래서 4, 5개월을 제가 어떻게 그 입시를 준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야.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네.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들 되게 기대돼요. 네. 네. 우리 클래시컬 심포니를 연주하시는 심삼종 교수님과 즐거운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네. 심포닉 재즈를 작곡한 조지 거시윈의 랩소디 인 블루, 뉴욕 필과 번스타인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뻔뻔한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에서의 검색은 뻔뻔한 톡송으로 하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뻔뻔한 톡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 선거표도 보시고 당첨자도 보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단 사연을 남기실 때는 블로그로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블로그에는 엘라인에 대한 정보나 또 대화도 가지실 수 있고요. 포털 사이트 녹색 창에다가 또 뭐 흰색 창에다 어떤 창이든 괜찮습니다. 엘라인 밴드 또는 뻔뻔한 톡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글 사연도 쓰실 수 있고요. 선물도 저희가 이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또 드리니까는요. 방송 들으신 후에는 반드시 댓글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다면 손편지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8층 CTS 라디오 조이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앱으로 들으시는 분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트 꼭 눌러주시고 안부글도 남겨주세요. 네, 특별히 오늘 방송 뻔뻔한 클래식 이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궁금했던 클래식 곡과 클래식 작곡가, 연주자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아는 작곡자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세 번째는 이 곡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등등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 심삼종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요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엘라인이 매주 목요일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엘라인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의 예배, 매주 다른 컨셉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함께하세요. 매주 목요일 7시 20분 자양동 건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원일교회입니다.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 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그나의 뻔뻔한 클래식. 클래식. 어렵다고요? 알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그 곡 이렇게 시간입니다. 한호. 이거 격하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한호하시면 돼요. 한호, 네. 한호. 아까 격하게 썼을 때도 안 해줘놓고. 격하게 두 손 이렇게 격하게 해요, 한호.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색스포니스트 심삼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교수님을 네. 알았는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20년. 네, 저는 한참 정신없이 놀고 있을 그 대학 시절에도 교수님이 계속 꿈을 가지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데 그때. 사실 저는 뭐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사실은 뭐 집에서 학비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예,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대학교 때도 사실은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전액 장학금 한번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합격되고 이제 이 입학금이 없었어요. 이 등록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합격은 됐는데 이제 제대하면서 바로 저는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어느 지인의 아버님 장로님께서 저의 그 사정 이야기를 잘 알으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우와. 좀 하나님의 역사죠. 진짜. 그렇게 어우.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1등하면 사실 그때 전액 장학금 맞아요. 받을 수 있고 어. 2등은 네. 반액 뭐 3등 이렇게 되는데 와. 남학생 중에 1등을 제가 좀 와. 남학생 중에 남학생 우리 여학생 2명이 얼마나 똑똑한지 도저히 제가 못 이겨. 항상 제가 3등 3분의 1 정도밖에 장학금을 못 받는 맞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대학로 이제 뮤지컬 세션도 하고 어. 심지어는 뭐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도 이렇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불기도 하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전액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근데 공부는 뭐 2학년 3학년 때도 3등밖에 못하니까 4학년이 됐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오은 장학재단인데 이제 원래 공대생들을 위한 그 장학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한 명을 뽑아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이제 회사로 채용까지 하는 음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4학년이 딱 됐을 때 음대 대자보에 음대생 한 명을 뽑는다고 딱 우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이게 응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봤어. 원고를 써야 되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쓰는데 크리스찬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 저는 좀 미국 유학까지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와.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전액 장학금 받게 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4학년 때요.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에 책값에 용돈까지 받게 됐어요. 와, 할렐루야. 멋지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와. 이야. 진짜. 그래서, 담대하게 외친 게 영향이 있었나 봐요. 진짜, 할렐루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마 크리스찬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간증하실 때 들어보면 이제 네. 대학 시절도 유학 음. 갔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학비에 대한 학비. 것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미국 기도 제목. 유학. 세 번째가 이제 모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사실 기도. 세 가지 다 됐네요. 했죠. 뭐 와. 예,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아, 멋지다. 아니, 좀 진짜. 세 가지 다 됐지. 아니 신 교수님 네. 동영상을 찾아봤었는데요. 네네. 바이올린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한 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댓글에 바이올린보다 낫다. 아유 자존심 상하겠다. 아유. 아닙니다. 아유 자존심 상하겠다. 원조를 쫓아갈 수 없죠. 네, 바이올린으로도 어려운 기법을 네, 색소폰으로 맞아. 이렇게 남겼는데 도대체 어떤 곡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면 바이올린은 손이잖아요.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이건 빠르죠. 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손가락도 움직여야 되고. 사실 제가 그냥 겁 없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왜 도전을 했냐면요. 사실 이 색소폰이 우리가 보통 실용음악, 재즈 쪽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1800년 중반에 클래식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된 악기예요. 네. 왜냐하면 1900년도부터 이 재즈가 시작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조지 거신도 1900년 초반에 이제 심포닉 재즈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1800년 중반에는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클래식 악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그 현악기의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사운드, 관악기 아주 이 힘찬 웅장한, 사운드, 목관악기 아주 감미로운 사운드 이런 것들을 다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돌프 sak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네. sakso폰이거든요. 그래서 sakso폰인데요. 프랑스 사람이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식 색소폰은 이제 현악기의 모든 그러니까 비브라토, 현악기 비브라토라든지 프레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모방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한 사운드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이올린 곡을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 아마 잘 아는 곡일 텐데 그 곡을 제가 한번 도전을 아마 거의 한 5년 된 것 같은데 예술연당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초연이죠. 세계 초연이죠. 예, 세계 초연으로 어딜 제가 가나 세계 초연이에요. 연주를 예술연당에서 했는데요. 네. 아주 그 예술연당의 많은 관객들이 폭발적인 와. 박수갈채를 받았던 진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오. 그래서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떤 기법이 나오는지 한번 바이올린으로 먼저 한번 좀 네. 소개해 주시면 바이올린. 저도 한번 색소폰으로 모방을 한번 아, 이 원조가 이 여기고 자리에서. 저는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연주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 찌거네르 바이젠 곡에 보면 뭐 글리산도 이런 네, 거 글리산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네. 나오죠. 그리고 또 이거 현우를 끌어오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예, 핸드폰으로.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우와. 거예요. 되는군요. 이렇게 네. 좀 더 이야. 올려볼까요? 아유, 아.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산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피치카토가 나오죠. 피치카토도 네. 나오죠. 네, 이렇게. 오, 예, 이거 저도. 스카토라고 하는구나. 오.
아니 무슨 저 기타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뮤트 튕기는 기타. 소리. 이 예, 피처가 예. 또 효과를 이제 색소폰은 이제 슬랩 텅깅이라 그래요. 그래서 슬랩 서로 이렇게 텅. 땅땅 튕겨주는 이제 슬랩 텅깅을 네. 하죠. 네. 아우, 어려운 글쎄요. 기술인가요? 슬랩 텅? 기술이죠. 네. 슬랩 텅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네. 텅king. 네. 아. 그 정말 이렇게 오케스트라랑 협연도 많이 하시지만 네. 카리타스랑도 또 이거 연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중들이 네. 막 뒤집어져요. 이러고 막 보여주면 네. 웃겨서? 아니 너무 멋있어서. 아니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빠른 부분이 나오잖아요. 빠른 부분은 사실 이 바이올린은 상당히 속주를 하기 때문에 이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타카토로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싱글 스타카토는 안 되고요. 이게 더블 텅깅, 아. 더블 텅깅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싱글 텅깅인데요. 그 혀를 2번 사용하죠. 아. 아. 네. 혀를 2번 예. 사용해서 그러니까 더블 텅깅을 우리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네. 하시는 거잖아요. 뜨그뜨그뜨그 이렇게 혀로. 뜨뜨뜨뜨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블 텅깅, 그러니까 많은 기법들이 나오는 좀 아. 고난이도, 사실 바이올린으로 당대 정확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맞아요. 테크닉이 나오는 저 안 곡인데요.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겁 없이 도전을 했는데요. 많이 이렇게 클래식 색소폰을 이제 알리는 그런 아주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 네. 그 최근에 와. 독일, 뭐 터키, 러시아 막 그런 등등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를 다니시잖아요. 사실 이 지고이네르 바이젠으로 이제 네. 러시아를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네 벌써 이제 한 해가 재작년, 바뀌었 재작년에 그러네요. 제가 이제 겨울에 가서 이제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러시아 이제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를 했는데요. 오.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열광을 하는지요.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와.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습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춥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냉동실에 손을 넣는데요. 오. 추운데도. 그래서 얼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막 어려운 스킬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와.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테크닉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음.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색소폰으로 연주하셨으니 아주 열광적인 아주 러시아 하면 나 이거밖에 네. 생각 안 나. 딴딴따라다라 딴따라다라단따라다라다. 무슨 어. 오락 이거 생각나는데. 아니, 네. 지금까지 뭐 공연도 많이 음. 하시고 막 연주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다면 음. 어떤 연주가 있으셨는지. 뭐 너무너무 많죠. 예, 사실 뭐 CCM 공연도 기억나는 공연들이 네.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에 가서 이게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처음 네. 연주할 때는요. 제가 그러니까 지고이네르 바이젠만 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오케스트라지만 재즈 스타일의 곡, 그러니까 이 좀 팝 재즈, 그러니까 헤이 주드라는 비틀즈의 곡을 제가 재즈 스타일로 아마 유튜브 치시면 이제 MBC에서 제가 MBC 오케스트라랑 같이 헤이 주드 연주한 곡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연주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헤이 주드를 제가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랑 하지만 무대에만 있지 않고요. 제가 무대 밖으로 관객들 밑으로 내려가서 막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와. 정말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아주 열광을 하는. 그리고 제가 사실 무대를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정말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무대에 내려가서 관객과 직접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가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이 관객이 느끼는 그 감동은요. 맞아. 정말 무대에서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하고 바로 앞에 그 연주자가 와서 직접 내 앞에서 연주하고 있다는 그 감흥은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주 찾아가서 무대 관객을 누비면서 막 연주를 하고 올라오는데요. 그런 네. 경우가 정말 기억에 많이 그럴 때 나요. 항상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시죠. 연주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네, 그럼 나에게 무대란 어떤 것이다? 저에게는요. 무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관객과의 그 소통의 장소죠. 예. 소통. 사실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뭐 연주를 한다고 뭐 좋은 연주자라고 해도요. 관객과 상관없는 혼자만의 연주를 이제 뭐 박스 안에 갇혀서 연주하듯이 정말 저의 음악을 가지고 정말 이 어디언스 관객과 이 소통이 되어지는 네. 그런 이제 음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삶이다. 무대는 저에게 있어서 무대와 저의 평상시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보다 그 무대 자체가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연도 그곳에서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공연하다 보면 야 내가 그냥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 관객과의 그 소통하는 그 장소가 바로 저에게는 무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네. 뭐 저녁 때 공연이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 네 번째야 막 이러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하루에 막 세 번 세상에. 정도 막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클래식 공연도 있고 또 이렇게 CCM 사역도 이렇게 겹쳐 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지방을 정말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연주도 연주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 빠듯하게 이렇게 연주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사고 한번 그래서 아, 제가 크게 정말 나실 뻔했잖아요. 제가 제 차를 거의 6만 아니 그러니까 6년을 탔는데요. 25만 킬로 보내실 거예요. 6년인데 거의 25만을 탈 정도로 많이 가는데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빗길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연주를 마치고 오다가 이렇게 좀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가드레일을 들여받는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바람에 이제 25만 탄 이제 소나타를 보내고 이제 더 좋은 이제 안전한 차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또 안전 운행하면서 또 연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무대를 일상생활처럼 지내고 계시는 심상정 교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은 또 무대처럼 보내시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무대는 그 굉장히 크라이막스가 있는 뭐 어떤 되게 절정이 드라마틱한, 있잖아요. 그런 그죠? 드라마틱한 네.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드라마틱 13년 만에 얻은 그렇죠. 딸이죠. 저 이게 동영상 무대 아니기 봤어요. 무대잖아요 이게. 귀엽게 춤추는 그 네. 영상 제가 코스타 때 봤어요. 네. 얼마나 귀엽든지. 정말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13년 네. 동안 이렇게 자녀가 없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나. 맞아. 그래서 13년 만에 귀한 또 생명을 딸을 제가 지금 뭐 나이가 46인데 딸이 6살이거든요. 40살 차이네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딸 바보가 됐습니다. 네. 예뻐요. 아니 네. 바보 될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어린데도 이게 성품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만나갖고 또 같이 놀아보니까 네, 성품이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연주, 강의, 간증 집회 등등 네. 정말 바쁘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혹시 여가 시간이 있으신지 또 예. 있겠어. 사실 뭐 딸하고 시간 보내야지. 여가 시간을 네, 좀 여가 많이 이제 시간이 갖고 싶은데 좀 부족할 쉽진 것 않더라고요 같아요. 일정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네. 이제 가족 여행을 1년에 이제 한 2번 3번 정도를 짜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한 2주 3주 전에는 피닉스 파크 거기를 이제 같이 또 지인 되는 가족하고 같이 네. 이제 가서 이제 2박 3일로 또 이제 시간도 보내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나면 좀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운동 이제 건강 수영이요? 관리를 근데 사실 예.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좀 수영을 많이 오, 못 예. 했는데 그렇게 건강 관리 하려고 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 또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은요. 사실 이 한국에서는 이제 클래식 색소폰 콘체르토 앨범이 정규 앨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연주자 중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랑 같이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색소폰 콘체르토 정규 앨범을 제가 이제 사역 앨범은 지금 벌써 1, 2집이 나오고 또 이제 소품집이죠. 이제 클래식 앨범이지만 이제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챔버나 이런 앨범이 있지만 이제 정규 이제 콘체르토 앨범 이제 협주곡을 색소폰 협주곡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뭐 보칼리제라는 이런 곡들도 색소폰으로 많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들어봤어. 들어보셨죠? 네. 사역반 그리고 뭐 작곡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트로이 메라이 이런 곡도 사실 바이올린 곡이지만 클래식 색소폰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또 연주를 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라즈노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리우스 미오라든지 이런 오리지널 색소폰 콘체르토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레퍼토리를 잘 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번 또 러시아로 또 이제 해변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레코딩 할 거를 이제 미리 계획을 짜서 이제 콘서트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내년 정도 후반기에는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제 한 2, 3일 동안 묵으면서 그 콘체르토 곡들을 레코딩할 계획을 지금 이야. 짜고 있어요. 멋지다. 그래서 잘 되도록 한번 기도 굉장하네. 부탁드립니다. 이야, 네. 기대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아. 라이브 연주를 또 준비하셨다고. 네. 어떤 곡을? 제 1집 앨범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곡으로 실려 있는 곡인데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모든 지으신 세계라는 모든 세계. 곡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렇게 편곡되어져 있는 곡인데요. 사실 제가 앨범이 이제 40살에 그러니까 40년 만에 앨범이 처음 제가 앨범을 이제 발매하게 되었었어요. 벌써 이제 4, 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 앨범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 곡을 제가 넣었는데요. 제가 라이브로 한번 우와. 제 앨범에 있는 네. MR과 함께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곡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예, 기대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웅장하게 끝나죠. 네.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여그나의 뻔뻔한 클래식은 심포니컬 재즈 작곡가 조지 거시윈과 클래시컬 색스폰 연주자 색스포니스트 심삼종 교수님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의 한 장르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장르 잘 블렌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알았네요. 두 분이 다 그렇죠. 네.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내가 잘 아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서 잘 블렌딩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블렌딩하니까 커피 생각이 나는데요. 오. 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모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네,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꿈을 꾼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자기 일에 열심인 것이 정말 중요하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네. 광고 후 심삼종 교수님 라이브 연주 한 곡 더 청해 듣겠고요. 제목은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헤이리에 위치한 일산 커피 공장에서 콰르텟 수와 심삼종 교수님 연주 있어요. 직접 보러 오시면 좋을 것 커피 같고요. 마시러 또 네, 음악 그러게요. 오십시오. 네, 여기까지 저는 오늘의 DJ 여그나였고요. 리셋이었고요. 채은이었고요. 심삼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토크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 장르의 성경 속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